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MSCI EM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국의 유제품 회사들이고요. 총 3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실업, 광명유업, 그리고 중국 몽우유, 이렇게 3종목입니다. 첫 번째 이리실업 같은 경우는 상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MSCI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명유업 같은 경우는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만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우유 같은 경우도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요. 지금 코드 번호는 이리실업 같은 경우가 600887, 광명유업 같은 경우가 600597, 몽우유 같은 경우가 홍콩 2319 이렇게 되고요. 우선 기업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중국 유제품 시장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0년부터 유제품 소비량인 자체가 매년 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2025년쯤에는 1인당 한 33.2kg 소비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1인당 소비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39.4.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인당 중국의 GDP가 약 한 10,000불 정도 되는데 비슷한 게 이제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이 1인당 GDP가 69이고 중국이 70인데 보시면은 브라질의 유제품 소비량이 거의 3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브라질 정도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식습관이라든지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또는 일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은 미국이 제일 높은데 장차 앞으로는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의 성장률로 보면은 앞에서 보셨던 거는 이제 1인당 소비량이고요. 이거는 전체 시장의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점점점 이제 연간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죠. 보면은 약 한 4% 수준에서 이제 5%, 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품군에서는 증가율로 따졌을 때는 지금 이거는 증가율이에요. 증가율로 따져보면은 연평균 증가율인데 치즈가 약 한 지금 20% 정도 돼서 15%, 그리고 요거트가 18%에서 14%, 그리고 버터 마가린이 9%에서 10%. 이쪽 군이 이제 두 자릿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유라든지 우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이제 제품군이 어떻게 변화를 하냐고 하니까 보시면은 요거트가 점점점 이렇게 마켓을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분유는 꾸준하게 그냥 쏘쏘하게 시장을 형성을 합니다.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그리고 우유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치즈 같은 경우는 퍼센트는 많이 증가를 하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 군 자체가 점점 소비를 찾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마켓도 늘어나는 게 이렇게 증가를 보이지만 이 중에서 비중으로 따져보면 이 빨간색 부분이 탑3 프리미엄 우유예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브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커진다.
그리고 증가율로 따져보면은 전체적인 증가율은 2014년도 기준에서 정점 찍고요. 지금 하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 프리미엄 브랜드군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성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 시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고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시장이 지금 우유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트 시장의 성장률은 거의 두 자릿수고요. 매년 우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자릿수 중에서도 2%, 3%, 지금 2014년도 때는 거의 마이너스였고요. 성장률 자체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요거트 카테고리 세일즈 양을 보시면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죠. 성장세가. 그래서 이 제품군으로 2016년도 보니까 요거트 시장 자체가 약 44%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군 자체는 우유 자체는 12.6%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미엄 우유 그리고 UHD라는 것은 초고온의 순간 멸균 우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유 시장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요거트 시장 요 두 개를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 9월달 실제 요거트가 우유 시장을 처음으로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전체 매출액 규모에서. 그리고 2018년도 뉴스를 보시면은 역시나 중국 유제품 군에서는 시장에서는 치즈 요거트 그리고 고단백 우유군으로 이제 시장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시장 점유율로 보시게 되면은 우유 같은 경우는 몽우 우유가 27%, 27%, 27.3, 27.4%로 1등이고요. 그리고 이리 시럽이 이제 약 한 25%에서 26%, 27%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2등. 거의 근소한 차죠. 항상 이 두 회사가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광명유업 같은 경우는 마켓시어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기타 브랜드가 약 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트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보시면은 프리미엄 요거트, 특히 프리미엄 요거트가 중요한 게 상위 탑5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도 기준에서는 약 37%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 들어서면서 이게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76%가 되었습니다. 거의 이 5개 브랜드가 다 해먹는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3개 브랜드가 다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리시럽, 몽우, 그리고 광명 요 3개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4, 5등도 1위, 그리고 광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규모 자체가 1, 2, 3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4, 5등 그리고 그 밑에 군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시장이 아이스크림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 그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인데요. 1등이 1위고 그리고 4등이 이제 광명 그리고 5등이 그 몽우우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판매 순위와 상관없이 판매량과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가장 좋냐 이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는 하겐다즈가 월등하게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데 유일하게 몽우우유만 5위권 안에 이제 4등으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시장에서는 수입 하겐다즈가 강세고 세계 기업 중에서는 몽우우유가 조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우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인들보다는 아이들 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출산율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출산율 자체가 중국도 이제 저출산율 수준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유 소비도 점차 그 성장세가 속도가 좀 더뎌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정부에서 좀 최근에 이제 9월 11일자 기사잖아요. 9월 11일자 기사를 보시면은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출산을 억제하는 3개 부서를 폐기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우표가 미리 지금 디자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돼지가 새끼를 3마리랑 이렇게 있잖아요. 새자녀를 놓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캠페인을. 그래서 우유라든지 뭐 다른 쪽에서는 아동용품 관련돼서 출산 또는 아동용품 또는 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용품이나 뭐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유제품군이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2등이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근데 이제 2022년 정도 지금의 성장세를 쭉 가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3등이 브라질이고요. 4등이 지금 현재 일본인데 따라오는 게 있죠. 갑자기 생긴 거. 2020년부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인도입니다. 그러면은 인도에 투자를 할 때 인도의 유제품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만 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17년도 중국 내 이제 소비재 기업 인지도 조사를 했을 때 그 소비 조사를 했을 때 1등이 P&G고요. 그리고 2등이 이리시럽 그리고 3등이 몽우유입니다. 뭐 치열하죠. 2, 3등이 1, 2등 업계 1, 2등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게 비교가 구체적인 비교는 제가 뒤에서 해드리는데 요거 직접적인 비교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더 환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이리시럽 같은 경우는 위안화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몽우유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이 숫자가 금액이 이렇게 1대1 비교가 안 되세요. 나중에 이거 환산을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 수준에서 비교를 할 텐데 우선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세요. 중국 같은 경우 이리시럽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출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몽우유 같은 경우는 수출이 없고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서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리시럽과 몽우유 모두 다 약 한 10% 수준에서 이제 토탈 매출액이 증가를 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명유업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는 고만고만한데 이제 수출을 약 한 44%, 45% 정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한 7% 정도에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규모나 이런 부분은 비교가 가능한데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동등가치 기준에서 비교를 할게요. 대상 기업은 매일유업이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코드번호 267980이고 직원 수는 2,000명. 가장 작은 중국에서 지금 비교 대상 기업 중에서 가장 작은 광명우유보다도 반도 안 됩니다. 매일유업이 어제 종가 기준에서 86,900원이 있기 때문에 이리시럽 같은 경우는 매일유업 한 주 살 돈으로 약 한 22주 그리고 0.5주 살 수 있고요. 광명우유 같은 경우는
50원.4주 정도가 매일 유업 한 주랑 맞먹네요. 그리고 몽우유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 기준으로 22.48 달러이기 때문에 한 주당 82.18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시가총액은 역시나 이리시럽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이리시럽이랑 몽우유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리시럽이 1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몽우유가 10조 2천억, 그리고 광명우유가 3조 6천억 6,800억 정도, 매일 유업은 8,800억 정도로 매일 유업이 가장 작아요. 이리시럽이랑 몽우가 가장 많고요. 영업이익률,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이리시럽이 가장 좋아요. 이리시럽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9.73%, 5년간 평균 이익률도 8.44%. 그러니까 5년 평균보다 최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네요. 보시면은 광명우유가 4.14%에서 최근 수익률이 5.54%이기 때문에 개선되고 있는 거고, 몽우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순이익률이 이리시럽이 가장 좋습니다. 로스가 거의 없어요. 8.19%, 광명우유가 4% 수준, 몽우유는 3.4% 수준, 매일 유업이 5.38%, 매일 유업이 그나마 순이익률이 좋네요. 배당액으로 보면은 86,900원 투자했을 때 이리시럽은 연 2,676원 정도 배당을 받게 되고요. 광명은 1,500원 정도, 몽우유는 870원, 매일 유업이 배당이 제일 안 좋네요. 450원 정도 받게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봐도 역시나 배당액이랑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매일 유업이고, 두 번째가 광명우유, 세 번째가 이리, 몽우유가 가장 나빠요. 그런데 EPS 성장률은 광명우유가 역성장했고요. 마이너스 17%, 몽우유는 자그마치 370%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거나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시가총액 순서, 부채 비율은 모든 기업들이 다 양호하고요. 매출액 기준에서는 이리시럽이 1등이고 몽우가 2등, 순이익 기준에서는 역시나 이리가 1등이고요. EPS 같은 경우는 매일 유업이 1등, 그리고 광명이 2등, 이리가 3등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매일 유업 잠깐 볼게요. 매일 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모두 다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그마치 매출액이 48%가 작년에 줄어들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 이거 수출한다고 해봐야 거의 표도 안 나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매일 유업 주가가 그렇게 안 좋은가 봅니다. 근데 이리시럽과 광명, 몽우유 이 세 기업을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업종에서 수익이 안 좋았던 2015년도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거의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수익이 없었어요. 수익률 자체가 1%, 2% 이랬었거든요. 근데 1위 같은 경우는 이때도 꼬그라지질 않았어요. 버텼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눈에 띄네요. 그 1차트로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최근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들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이고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핑크 색깔 차트가 1위, 그리고 빨간색이 몽우, 그리고 파란색이 광명입니다. 주차트 같은 경우는 1위 같은 경우가 꽤 2018년도 이제 2017년도 작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자리를 찾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리 시럽이고요. 이거는 몽우우유인데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리 같은 경우가 고점이 높았고요. 몽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점이 낮았어요. 그리고 지금 둘 다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리 같은 경우가 또 며칠 전에 개파락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몽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푸드 브랜드, 그 식품 기업 관련돼서 브랜드 인지도 파워를 이렇게 산출했을 때 부등의 1위는 스위스 네슬이고요. 그리고 2등은 단원이란 회사고, 그리고 프랑스 기업이네요, 단원. 그리고 세 번째가 1위. 이렇게 1위 시럽이 전 세계에서도 견줬을 때 식품 회사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등이라는 랭크 자체가 그전에는 8등이었어요. 근데 무려 5계단 올라와서 3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전체 식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유제품만 대상으로 했는데 유제품 대상에서는 단원이 1등이고요. 2등이 1위예요. 1위 같은 경우가 역시 유제품에서는 1, 2등이 변화가 없었는데 여기서 몽우가 3등으로 작년에 순위에도 없었던 몽우우유가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위나 몽우나 뭐 이런 유제품 기업들을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염두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보면은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제품과 분유, 멜라닌 파동, 그리고 이 저품질, 가짜 분유, 멜라닌 파동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별로 신뢰가 안 좋아요, 유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파가 유제품까지 튕겼어요. 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중국에서 만드는 유제품. 왜냐면은 아기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지금 여기도 유아용 백신이 문제가 됐었고, 지금 이런 유제품들도 분유, 특히 분유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게 백신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커지게 됐던 이유가 그 부모들이, 엄마들이 SNS 하면서 이게 퍼졌잖아요. 이게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분유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 수출량 추이를 보면은 쭉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유제품에서는 특히 우유, 분유, 치즈까지 이렇게 다 증가한 추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보시면은 우유와 분유, 요거트까지 증가되는 폭이 점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죠. 특히 분유 같은 경우는, 이게 분유잖아요, 인퍼트 밀크 포뮬러가. 분유 같은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와 2018년도 같은 기간에 비교를 해보면 16% 증가했고요. 지금 요거트 같은 경우는 36% 증가했어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10% 수준에서 수입량이 증가를 했네요. 카자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자국 내에서 이게 식품 같은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결론 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의 유제품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 하지만
중국 내국 기업들이 중국 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 경쟁력은 요거트와 프리미엄 제품에서 시장이 어떤 기업이 우위를 점하느냐, 이 두 기업이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작은 기업이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지고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급성장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제품 시장 1등인 1위, 그리고 맹추격 중인 몽우유 1, 2등이 매력이 있긴 한데, 단순히 순위만 보면 매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국 내에서는 오히려 수입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 많이 올라가 있고, 점점점 중국의 국민들이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자국의 제품보다는 해외 제품,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제품들도 요즘에는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더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유제품 시장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썩 무한정 긍정적이지는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 원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